자, 첫 번째 모신 분이죠. IM증권, 하이투자증권이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네요. IM증권, 네, 이영훈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지수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심리적으로 많이들 오늘 힘들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일단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 또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이 좀 빠져서 이제 빠진 걸 봤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보면서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우에다 총재 발언이 어떻게 여파를 미칠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우에다 총재 발언이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로 받아들이면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경제 정상화의 과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스텝 그대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우려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센티가 시장 전반을 좀 눌렀던 것 같아요. 전체를 누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오늘 바이오주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유한양행이잖아요. 근데 왜 유한양행을 다시 되사가지고 되감아서 그렇게 올렸냐, 그렇게 팔아대다가 보시면은 그날 세론 나와가지고 밀렸잖아요. 네. 그날 보시면 주식 선물이 그 유한양행 선물이요. 유한양행이 10만 원 하는데 주식 선물 가격이 9만 1,000원, 9만 500원 이랬었어요. 와, 괴리율이 상당했네요. 그냥 의도적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걸 밀어버리면서 현물 주식을 다 갖다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그 사람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그렇게 팔았는데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사들어 왔어요. 그 되감아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수 관련된 주식, 특히 그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뭐 저기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거 실적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쪽이 없으니까 재료가 나온 쪽이 이제 유한양행이 있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조적으로 갈 것 같고 하니까 사실 유한양행 때문에 바이오 투심을 확 꺾어놨었던 것 같다. 되감아 버리면서 오늘 그쪽이 오른 거고, 나머지는 다 또 그게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쏠리니까 다 갖다 버리는. 거기다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또 고속도로에서 불났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센트를 눌러버리고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니까 저도 지켜보고 있으면서 뭐지 이러다가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진짜 요즘 같은 시장은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험 오래되신 분들이. 저 나이 드러내면 안 되는데 저도 다 알아요. 43인 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증권회사에서 꽤 오래 있었는데 네. 폭락장도 굉장히 경험을 많이 했는데 뭐 이런 거는 좀 진짜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8월 오늘 물론 좋았지만 근본적으로 8월 달 좋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건 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1번일 것 같고,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 다른 배경이라고 하시면 계속 예고가 됐었지만 유한양행의 그 렉라자 병행 투여하는 결과가 FDA 승인 여부가 8월 21일까지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게 앞당겨져 가지고 승인이 났고, 그 승인 난 것 때문에 세론이 나오긴 했지만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7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계속 올라왔었던 거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또 9월이면은 알테오젠의 그 키트루다 SC 제형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바이오 쪽이 뭔가 글로벌화되는 그림들이 보인 거고, 또 SK 바이오팜이라고 하는 회사가 뇌전증 치료제 이 제품을 이제 판매한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이게 기대 이상으로 지금 판매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SK 바이오팜도 조만간 조단위 매출이 나올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바이오가 이제 그동안 맨날 바이오 하면 임상 들어갔는데 폭등했다가 그렇지. 다시 제자리. 네, 다시 제자리 빠지는 이런 패턴이었었는데 결과물들이 좀 구체화되는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다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애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결국 유한양행인데, 그 얀센의 기술 이전한 폐암 치료제, 그게 이제 미국 FDA 승인 났다는 거, 이게 상당한 호재였는데 어쨌든 그날은 밀렸어요. 오늘 이제 반응한 이유는 결국 외국인들과 기관의 선물 장난이었다. 되감기. 그러니까 그날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그 재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축포를 터트려도 시원치 않은 날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쏟아 부어버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죄다 안고 쓰러져 버렸거든요. 거꾸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되감아서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다 또 다 팔아버렸잖아요. 장난질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 K세론 뭐 이러면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약간 비하성 발언들 하는데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최소한 그 랭라자 그 리브리반트 병용투여 결과만 가지고도 물론 아직은 예측이지만 존슨앤존슨에서 연간 5주에서 6주를 판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만 해도 기본 베이스가 1,000억 이상인데 그거가 주가를 그동안 조금 올려놨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져야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파이프라인이 그거 하나만 있냐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놨다가 다시 되감고 올리고 하니까 참 예, 좀 그냥 뭐 하는 짓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는 그냥 한국 증시가 이렇지 하고 자포자기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미국 증시도 경험하고 자꾸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거죠. 이렇다면 더 이상 안 된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러한 불만과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국은 안 바뀔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저는 기관 투자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보면 올랐고 차익 실현하면서 자기네들 물건 팔고 또 외국인들까지 더 이제 같이 팔아야 되니까 그저께는 기관 투자가들이 한 70만 주 이상을 팔았어요.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 산 걸 보면은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좀 그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또 딴 데 가야지 이래놨다가 딴 데 가려다 보니까 또 막상 나오는 게 없는 상황이고 찝찝하니까 오늘 분위기 봐가지고 어쨌든 9만 원대면은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들어 올리면서 주가를 이제 부양을 시켜버리니까 여타 이제 그동안 그것 때문에 눌렸었던 주식들 그 실적이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SK 바이오팜이나 뭐 대형주에서 보면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이나 이런 회사들이 또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줘버린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미국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후에 주가가 오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게 마치 뭐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미리 사전 정보가 누출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수익 실현을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좀 이런 거 보면서 또 말이 살짝 옆으로 건너가는데 이런 현실을 놓고서 우리가 선진 증시고 선진 금융이다 하면서 금투세 도입 선진국이 하니까 도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증시처럼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돈 벌었을 때 돈 내 오케이지. 그러니까 그건 심플하게 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여기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하겠다라는 거 하는 게 기본적인 순서인 거지. 우리 경제 체력이 선진국 수준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선진국 따라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한다는 거는 좀 넌센스죠.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그 논점을 자꾸 흐리는데 아니 이게 그렇더라고. 이게 이런 시장 아니 그 해당되는 사람 1%도 안 돼. 자꾸 이런 식의 얘기가 너무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을 걱정할 필요 없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해서 이렇게 그렇게도 약해진 시장이 자꾸 더 위축이 될 거라는 불안감들이 자꾸 현실화되면서 한국장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들이 퍼지면서 그렇잖아도 작은 수급이 점점 줄어들고 쪼그라드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또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악순환이 계속 연계되는 이 상황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는 거 이게 참 답답해.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산업자본을 육성하는 그 장이잖아요, 증시라는 게. 근데 이 산업자본을 육성한답시고 상장은 지금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어제 말이 돼요? 왜? 삼성전자보다 또 거래 대금이 많았다는 게? 산업자본은 이제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상장을 시켜놓고 하루 떴다 훅 빠져버리고 다 물리게 만들어놓고 돈은 그러니까 국장에 떠나겠다 해가지고 다 또 미장이나 이쪽으로 넘어가고 수급은 쪼그라들고 뭐 시장을 좀비화 시키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증시를 어떻게 육성을 할까에 대한 고민, 정상화시킬 거야, 선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제도적이든 아니면 또 대주주들이 미국에서 지금 다 하는 규제대로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그 대주주들 중에서
지금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는 제도들 보면 소송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들 깜빵 보면은. 가실 분들이 많지. 근데 그런 거는 다 방치해놓고 이해가 되질 않죠. 더군다나 한 가지 보면은 지금 부동산 워낙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럼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20억, 30억짜리 집을 그러니까 사?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좀 그런 게 좀 답답해요. 그거 보고 그렇죠.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 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좋은 주식,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아주 큰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누가 퇴직연금 불안해서 여기다 넣겠어요. 거기에다 연기금도 다 해외로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일견 이해가 되는 게요. 여기 쓰면 뒤통수 맞는 일이 되게 다 그렇지. 많던데. 그러니까 연기금도 불안할 만한 이 시장 책임감으로 가져가는 요거만큼 말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바꿔야 되는데 좀 부탁드립니다. 좀 빨리 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아이고 참 답답해. 자, 근데 웃긴 게 또 유한양의 우선주는 또 엄청 올랐어요. 어젠가요? 그젠가? 오늘도 올랐고요. 어제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저는 유한양행은요, 우선주는요, 그게 상장 주식수가 110만 주짜리입니다. 장난친 거죠. 누군가가 예전에 이제 좀 주식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성중공업 우선주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삼성중공업 10,000원도 안 하고 몇천 원 할 때 그거 50만 원, 6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바로 또 모니터링해서 체크해서 잡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유한양행 본주가 지금 어저께 9만 원대 있었던데 어저께 자체가 벌써 10만 원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었고 오늘도 또 뭐 유한양행 본주 올라간다고 또 따라가지고 또 따라 올라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선주가 본주보다 비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거꾸로 보면. 그렇지. 우리나라가 뭐 우선주 배당을 갖다가 시가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액면가 기준으로 50원 더 주거든요. 그럼 의미가 메리트가 없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 괜찮네 하고 보시려고 하는 거는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가 아니라 이거는 투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그래 오르는 주식들 중간에 단타 들어가서 그냥 조금이라도 좀 재미 보자 이 생각들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같이 그런 신규 상장도 네네. 또 가가지고 또 엄청 손실 보신 분들도 맞습니다. 늘고 네. 참 그래요. 힘들 때일수록 이렇게 좀 우리가 욕심을 자제하고 차라리 시장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게 낫지 이 아수라장에서 그냥 더 벌려고 더 위험한 거 해가지고 더 손실 보기 전 제가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한 가지 조언 아닌 조언을 좀 드리면요. 저하고 오래 하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현금 갖고 계시는데 익숙해요. 근데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바심을 내세요. 근데 장이 요즘 물론 잘 따라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옮겨가면서 달 수익을 내셨으면 또 모르겠는데 올라가네 싶어가지고 따라붙으면 물리는 장이었거든요. 이번 계속해가지고. 장이 편안하지 않을 때는 쉬어가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왜 나는 주식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다 주식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매일같이 신용을 써가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주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한 발 빼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산은 이게 증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투자는요. 그렇게 본다고 할 때는 불안할 때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네. 근데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정을 보면 막 여기저기서 깨지고 지금 손실 나고 있는 종목 보면 답답하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좀 벌어서 이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은데 그건 또 이해가 되긴 해요. 자, 유한양행 또 뭐 좀 어떤 호재 혹은 뭐 악재 같은 게 있을까요? 하반기에 이제 바이오 섹터를 제가 8.15 나오면서부터 바이오 섹터는 올해 달라지니까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하반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악재는 뭐냐면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 그게 악재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 호재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유한양행도 이거 하나로 끝난 거 아니에요. 렉나자를 갖다 팔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승인이 나서
물건 파니까 끝이 아니고 유한양행이 지금 항암제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이중항체 기준으로. GLP-1 유사체를 가지고 당뇨병, 비만약 치료제 그쪽과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어요. 진행을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럼 거꾸로 그러면 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9월 달에 그 키트루다 SC 제형 관련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면은 키트루다 자체가 연간 지난 분기 기준으로 판매량을 보면은 분기 10조를 팔아요. 11조, 10조. 그러면 연간으로 보면 40조 대잖아요. 네. 이걸 SC 제형으로 해서 50%만 가져와도 20조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뭐 의혹을 가지고 얘기하는 저기 먼저 SC 제형으로 제일 먼저 전환했던 거는 90%까지 전환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또 뭐 어마어마한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ADC 쪽으로 해가지고 추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하는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판매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파이프라인에 보면은 여기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 라이센스 아웃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다음 버전을 가져갈 거고, 거기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 저변이 확산이 되는 확장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하게 가는 거는 1등주 사는 게 맞고, 실적 가시성이 높은 걸 사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불이 붙어보면 유한양행도 되게 지루한 주식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안 움직이는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저게 한번 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연초에 이게 6만 원, 7만 원 하던 건데 지금 10만 원이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그림을 놓고 이제 보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바이오 섹터에서 뭐 카더라 하는 거라든지 재무제표 이상한 거 보시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파이프라인 중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또는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그 다음 버전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섹터는 조정받을 때 보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셔도 이전과는 다른 패턴이 나올 것 같다. 단 한 가지 제가 첨언을 해드린다고 그러면, 너무 카더라 소문이 많이 도는 회사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요즘 뭐 갑자기 그냥 장 마감에 유상증자 소식이 탁탁 터져가지고 네네. 피보는 또 투자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평소에 보면은 루머가 많은 것들인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구체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임상의 그 다음 버전으로 업이 된다든지 아니면 임상의 결과가 잘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필을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덜한데, 보면 이제 루머에 의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1년 내내 이게 움직이다 보면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다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보셔야 되는 게 현금 흐름을 보셔야 돼요.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한 해에 얼마 정도 쓰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좀 뭐하게 얘기하면 그냥 올라가는 이유가 대충 감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저 바이오 주식 투자하실 때 현금을 최소한 2, 3년 정도는 증자가는 안 해도 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좀 셀렉트 할 때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기준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바이오주와 관련해서 좀 호재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9월 말에 그 미 하원에 상정된다고 하죠. 생물보안법 이슈. 네네네. 이것이 이제 중국을 결국 억누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주들에게는 큰 호재다 이런 건데, 결국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통과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해리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거를 하는 목적 자체가 명확해요. 일단 중국을 갖다가 철저하게 산업군에서 이제 완전히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민들이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럼 표 때문에라도 아마 강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반대하기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부분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업체 한 군데로 그 중국 쪽으로 이제 나가던 게 이게 우리 쪽으로 오파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 주식이 급등했던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세적으로 뭐 당장에 통과되면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안 되더라도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지금 그 많은 분들의 그 정책 분석 보니까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그 공통적으로 키워야 되는 분야는 이 바이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냥 결국은 바이오라는 약값, 건 그냥 결국 국민들의 그 약값 어떻게 아낄 것이냐 이거 네네. 때문인 것 같아. 그 부분이 가장 예민한 거고 민감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인들의 그 뭐라고 그러죠? 유전자 정보 이런 것들이 넘어가게 되면 요즘은 시대가 너무 첨단화돼 있어가지고 또 그걸 타겟해가지고 그런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 보안이에요. 그 우리 저 북에서 오는 거 이거 뭐야? 오물풍선? 무슨 너무 석기 시대 방식이라 가지고 그건 할 말이 없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이게 또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미국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중국 CDMO 의존도가 79%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의존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바이오와 제약과 관련해서 미국이 타격 입을 가능성도 있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이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쵸, 중국이 제재를 받으면 다 우리한테 올 거라고 기대하지만 복제약, 그 다음에 시밀러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탁 생산하는 쪽은요 인도가 강해요. 그래서 인도하고 우리도 이제 수혜를 보겠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당장 법안을 선정한다고 해가지고 통과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일정 기간 유예를 둘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시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는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뭐 그래도 여러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바이오주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이거 CDMO라고 그래서 위탁 개발 생산 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섹터라기보다는 그쪽은 상대방이 CDMO하고 CMO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만들 수 있는 툴을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 하는 게 CMO고 위탁 개발 생산은 요거 한번 니네가 만들어 볼래 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건데 그거는 뭐 특정 섹터를 가리는 거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돼 있고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삼바. 그게 가장 크고 셀트리온은 원래 그걸 했었는데 시밀러로 전환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있어도 크진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범주에 들어간다라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넥스 그냥 나와 있는 걸로 그러면 최근에 또 얘기가 좀 나와서 핫했던 ST팜 뭐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이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 최근까지 사실 우리가 릴리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쪽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에도 한 번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만 치료제를 갖다가 실제로 글로벌화 시켜가지고 약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는 없어요. 그냥 한 단계 건너가지고 롱액팅, 그러니까 한 번을 맞을 때 그 약효가 오래 가게끔 해서 뭐 한 달 주사제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경구형 개발을 한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근데 여태까지 보면 한 1년 이상 끌고 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상대가 어디고 뭐 어떻게 진행이 됐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올라왔던 거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라이 릴리라든지 뭐 노보노디스크 같은 데는 성과를 가지고 가는 데들이잖아요. 그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그 비만 치료제 만든다고 한 회사가 큰 회사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있는데 거기는 또 요즘 아시다시피 좀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리고 일단 예전에 그 원제가 있어서 신뢰도와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찐수혜주는 아직은 확인된 게 없다. 아직은 다 루머 그거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그 회사들이 안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여주는 실체가 아직은 좀 구체화된 거는 없다라고 없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 이 바이오 업황과 혹시나 있는 뭐 어떤 호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추가적으로 글로벌화되는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 됐던 최종 FDA 승인이 됐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 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IR을 통해 가지고 좀 구체화시키는 회사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바이오 섹터는 계속해가지고 볼륨이 쪼그라드는 쪽이 아니라 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좀 잘 선별하셔야 될 거고 찾으셔야 되는데 너무 정말 작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루머에 의해서 막 크게 움직이는 이런 회사들 말고 조금 그 내력을 보시면 라이센스 아웃 이력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 뭐 플랫폼이면 더 좋고 그리고 또 뭐 국책 연구 수행 과제라는 이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이 최소한 2, 3년 정도는 증자 같은 거 안 해도 가능한 그런 회사들을 갖다 추려놓고 그 안에서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보시면 그래도 여전히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 금리 인하되는 시점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 바이오주들을 많이 꼽고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공부는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수고하신 이용훈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